자, 안녕하십니까. 네, 수능 국어 강사 이대건입니다. 네, 오늘은 문법 요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1 내신에서 이제 문법 요소가 나오게 되죠. 자, 일단은 문법 요소 종결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종결은 평서, 청유, 감탄, 의문, 그리고 명령 요렇게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평서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진술을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말하는 거고, 비읍니다 같은 경우 요렇게 써가지고 이제 말하죠. 저는 선생입니다. 이게 평서죠. 청유는 청유하고 명령을 구별하는 제일 쉬운 방법은, 청유는 2인 행동, 그러니까 둘이 하고요. 명령은 1인 행동, 그러니까 한 명이서 해요. 너는 밥을 먹어라. 이러면 한 명만 먹잖아. 야, 우리 끝나고 밥 먹으러 갈래? 그럼 먹고 있는 걸 내가 보진 않을 거 아니야. 둘이 같이 먹는단 말이지. 자, 그래서 청유는 함께 행동하게끔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감탄은 구려나 구먼, 뭐 구나 그러니까 군자가 들어있는 어떤 말들이나 뭐 노라, 그랬노라 이런 할 땐 노라가 들어있는 말이나 알아 이런 게 들어가 있는 말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명령문이 있어요. 명령 이제 건너뛰어서 이제 명령부터 보면, 명령은 직접 명령문과 간접 명령문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직접하고 간접적으로 하고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직접 명령문은 얼굴 보고 하는 거고요. 간접 명령문은 매체를 사용해서 하는 건데, 이게 수능 및 모의고사에서는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내신에서는 꽤나 중요합니다. 직접 명령문은 아라나 어라를 써요. 빨리 밥을 먹어라 이런 식으로, 사랑을 해라, 빨리 오게, 이거 약간 변형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간접 명령문은 으라 계열을 써요. 사랑을 하라, 그러니까 하다에다가 라만 이렇게 붙인 거예요. 이건 이제 어라를 붙인 거고. 그래서 으라나 라를 붙이거나 답을 고르라, 이렇게. 이게 생각보다 내신에서 나오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좀 생각해서 문제 풀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명령하고 청유는 동사만 가능해요. 명령하고 청유 여기 있죠. 얘는 동사만 가능하고요. 형용사는 불가능합니다. 예쁘다라는 형용사가 있어요. 너 예쁘라, 이거 안 되잖아요. 예쁘라, 이건 안 되기 때문에. 예쁘자, 이것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 자, 그다음에 의문은 질문하는 건데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설명 의문은 설명을 요구하는 거고요. 판정 의문은 yes or no로 끝나는 거예요. 너 밥 먹었어? 네. 판정 의문이에요. 뭐 먹었어? 물어보잖아. 파스타요. 설명 의문이에요. 아니요, 마라탕으로요. 그럼 수사 의문은 이렇게 한 거지. 서리법을 얘기하는 건데, 야, 너 이번에 공부 안 하면 커서 너 시험 어떻게 보겠어? 이거 대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대답을 굳이 요구하지 않는 거. 야, 너 시험 어떻게 되겠어? 못 보겠죠? 이걸 요구하는 건 아니잖아. 자, 그래서 이런 걸 수사의문문이라고 봅니다. 명령하고 청유는 동사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는 이게 안 되고요. 명령하고 청유는 시제 선어말 어미가 올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먹어라를 과거로 만들어서 먹었어라, 이렇게 안 됩니다. 종결어미와 쓰임이 좀 다르다는 거는, 이건 모의고사에서 나오는데 평서형 종결어미지만 평서가 아니라 명령일 때가 있어요. 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요, 이거는 평서거든요. 근데 이건 실제 의도는 나와라 이거잖아. 뭐 예를 들면 에어컨이 켜져 있어. 선생님 에어컨 좀 꺼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 저 추워요. 이거는 에어컨 꺼달라는 명령인 거잖아. 그래서 좀 다르게 사용되기도 한다. 자, 그다음에 높임법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임법은 일단은 요게 가장 기본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학생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높임법이 서로 반대의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주체 높임의 반대가 객체고 객체의 반대가 상대다,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포켓몬처럼 불 포켓몬이 뭘 이기고 이런 식으로 완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높임법은 스위치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주체, 객체, 상대를 다 쓸 수 있어요. 스위치를 다 켜는 거죠, 세 개를. 아무것도 안 쓸 수도 있어요. 다 끄는 거지. 상대만 쓸 수도 있죠. 하나만 켜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스위치의 개념인 거지. 뭐 반대의 개념은 아니더라. 일단 주체 높임법은 문장에서 서술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대상을, 서술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대상이 뭐냐면 주어예요, 주어. 주어를 높이는 거고요.
어떻게 높이냐? 조사 깨서를 쓰거나 대건이가 반말이잖아. 대건이 깨서 이렇게 님을 붙이거나 선생님 이렇게 서너머라미를 시를 쓰거나 가다 가시다 이렇게 아니면 특수하게 말을 그냥 바꿔버리거나 밥 진지 이렇게. 자 다시 대건이가 밥 먹다 이러면은 대건님께서 진지를 잡수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바꾸는 거죠. 여기서 이제 특수한 어휘들을 가끔 물어보는데 네, 주무시다 이게 특수어휘예요. 그러니까 뒤에 주무다라는 말이 없잖아요. 생각해 보시면 주무다라는 말이 없어서 주무시다는 시를 넣은 게 아니에요. 가다 가시다. 이거 괜찮죠? 뭐가 있어? 들다 드시다. 네, 괜찮죠? 뭐 이런 것들은 괜찮은데 주무다라는 말에서 온 게 아니라 가지고 주무시다는 특수어예요. 진지 말씀, 뭐 생신, 댁, 편찮다 이런 말이. 편찮다가 약간은 그게 특수어휘가 아니라는 견해가 있어요. 네, 그래서 편찮다는 요거는 편하지 않다라는 거를 이걸 줄이면 찬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요게 높임말이 아니라는 견해가 있으니까 요거는 학교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여쭈다. 선생님한테 여쭤보세요. 학교 선생님마다 좀 다르게 보시더라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개를 쓸 수 있어요. 이제 먹다를 이제 특수어휘로 높이면 들다. 이거 좀 드시게 이렇게. 그다음에 시를 이걸 좀 들게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시를 넣어서 드시다 해서 이제 더블로 쓸 수도 있고요. 존재에 관련된 어떤 말들은 계시다. 네, 소유에 관련된 어떤 말들은 이제 있으시다. 이렇게 계시다는 특수어예요. 할아버지가 방에 계시다는 특수어이고 시를 넣은 게 아니야. 계다에서부터 온 말이 아니니까. 네, 있으시다는 네, 뭐 할아버지께서 지팡이가 있으시다 이렇게. 그거는 이제 선어머러미를 쓴 거죠. 압존법이라는 게 있는데 압존법은 지금은 이제 일반적인 표준어가 아니라고도 보는데 이제 가르치긴 가르쳐요. 압존법은 이등병이 있어요. 군대 가면 이제 또 남자니까 군대 가면 쓰는 건데 이제 이등병이 있고 이게 이등병보다 좀 높은 사람이 이제 상병이고 제일 높은 사람이 병장이에요. 근데 이제 상병이 나한테 와서 야 무슨 병장님 어디 뭐 잠깐만 오시라고 해라고 했어. 그럼 내가 이제 가가지고 대건 동민 아니다 상병이니까 이걸 익현 이거 대건 이등병. 그럼 내가 이제 동민 병장님한테 가서 뭐라 그러냐면 동민 병장님 일단 높여야지. 익현 상병이라고 해야 돼요. 익현 상병님께서가 아니라 익현 상병이. 그래서 나보다 높지만 이걸 듣고 있는 이 병장이 제일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낮추는 거를 압존법이라고 합니다. 네. 할아버지, 아버지께서 오셨습니다가 아니라 아버지가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잡수다는 먹다의 높임말이고요. 네, 그 다음에 편찮다는 높임말이 아니라는 견해가 있으니까 이거 사전에서는 아니라고 하거든요. 선생님한테 한 번만 좀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거. 자, 그다음에 네, 직접 주체 높임과 간접 주체 높임이 있는데 직접 주체 높임은 일반적인 거예요. 네, 그래서 시를 써서 일반적으로 높이는 건데 간접 주체 높임은 소유나 신체를 높여서 선생님 이게 그 대상을 높이는 거예요. 할머니의 이게 사실 의죠. 네, 관형어예요. 귀가 얘를 높인 거예요. 어두우시다 얘는 시밖에 못 써요. 그러니까 이제 직접 주체 높임은 뭐 조사도 쓰고 뭐 특수어휘를 쓸 수 있는데 간접은 선어말하면 시밖에 못 써요. 어두우셔. 그러니까 귀가 어두우신 거는 귀를 높였잖아. 근데 그 귀는 할머니 신체잖아. 그러니까 할머니를 이렇게 한번 거쳐서 이렇게 높였다. 이게 간접 주체 높임이에요. 선생님은 넥타이가 잘 어울리다에다 시를 붙여서 어울리시다 해서 이제 넥타이를 높이는 경우. 그러면은 살림이 넉넉하신 편이다 이렇게. 자, 근데 이게 신체나 소유를 어디까지라고 보냐가 좀 애매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요것도 이제 문제를 좀 많이 풀면 통해서 이제 신체나 소유의 범주를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고객님 아메리카노 나오셨습니다 이거 높이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메리카노 정도는 별거 아닌 소유라고 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넥타이가 멋있으시다는 되는데 아메리카노가 나오셨습니다는 안 되거든요. 내 생각은 5만 원이 넘어야 진짜 졸라 주관적인 기준인데 내 생각은 5만 원이 넘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객체 높임은 이제 목적어나 이제 부사어를 높이는 건데 깨를 쓰거나 할머니에게 주다 할머니에게 할머니를 데리다 이거 다 반말이잖아. 할머니께 해서 깨 특수어에 들이다 할머니를 데리다 반말이니까 이제 모시다 해서 특수어휘. 근데 특수어휘가 거의 없어요.
네, 요 정도 많이 없어요. 요 못이다만 좀 주의하세요. 시 넣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특수어의 요 정도 넣어서 높입니다. 상대 높임법. 네, 여러분 이거 내신에서는 진짜 귀찮은데 이거 외우셔야 돼요. 진짜 이거 진짜 완전 귀찮은데. 봐봐. 야, 우리 축구하러 가자. 이거 학교에서 배운 친구들은 이거 해봐. 야, 우리 끝나고 축구하러 가자. 이거 무슨 책에? 그러면 학생들 100이면은 99는 이거는 격식체가 아니라 비격식체예요. 이거는 비격식체 중에서 해체예요. 우리 축구하러 가자 이러면 틀린 거야. 축구하러 가자는 격식체 중에서 헤라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만큼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뒤에 붙는 말들을 다 외우셔야 돼요. 진짜 귀찮은데. 뭐해? 야, 우리 축구하러 가. 이래야 해체야. 축구하러 가. 해체. 축구하러 가자. 헤라체 격식체야 이게. 일단은 이제 들어가서 얘기해 볼게요. 상대 높임법은 듣는 사람을 낮추거나 높여요. 그러니까 낮추는 것도 높임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 높임법은 말을 함과 동시에 발동돼요. 말을 했다는 얘기는 어떤 듣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고, 듣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발동돼요. 그냥 예를 들면 대건이가 길을 걷는다. 이건 상대 높임법을 쓴 게 아니야. 아버님께서 길을 가시다. 주체 높임법을 쓴 거야. 근데 말을 하는 순간을 봐봐. 아버지 오늘 식사하셨어요? 라고 하는 순간 주체 높임도 발동하고 상대 높임법도 발동하는 거야. 근데 동생한테 야, 너 오늘 밥 먹었냐? 라고 하면 상대 높임법을 바로 발동해 쓰는 거야. 말을 함과 동시에 바로 사용이 됩니다. 상대 높임법은 격식과 비격식체가 있는데, 오타가 있었네요. 격식체는 이제 공식적인 자리에서 쓰고 어떤 거리감이 좀 있고요. 대부분 종결 의미를 통해서 높이고요. 비격식체는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방송에서는 격식체를 써요. 또는 친하지 않으면 격식체를 쓰고요. 근데 방송이 아니라 사적인 자리에서는 비격식체를 쓰고요. 또는 친하면 비격식체를 씁니다. 생각보다 요게 진짜 많이 나오고요. 아주 높이고요. 예사 높이고요. 예사 낮추고요. 이 말도 쓰더라고. 아주 낮추고요. 두루 높이고 두루 낮춰요. 그래서 하십시오체, 하오체, 하게체, 헤라체, 해요체, 해체인데 요 구간, 요 구간이 나오면 문제가 방금 살짝 봤죠? 진짜 빡세져요. 어디 가십니까? 이게 무슨 체냐고 물어봐요. 아주 높였냐? 보통 높였냐? 이거 예사 높임이 아니라 이제 보통 높임이라고도 하는데 이 순간 진짜 빡세져요. 그래서 여러분 내신이면 여기를 그냥 외우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요 해요체는 외우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 마지막 요니까. 밥 먹었어요? 안 해도 돼. 얘를 제외하고는 진짜 빡세요. 그래서 꽤 빡세다. 해요체는 종결 어미가 아니라 보조사를 통해서 높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저랑 저희는 나를 낮춰서 청자를 높이는 건데 저나 저희는 나를 낮추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나라란 말을 쓸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낮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 저희 말씀 좀 들어보실래요? 할 때 저희는 나를 낮춰서 듣는 선생님을 높이고 있다. 자, 그다음에 말씀은 주체 높임도 되고 그다음에 상대 높임도 돼요.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신다 할 때 그 말씀이 이제 주체 높임인 거고,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는 이제 나를 낮춰서 상대방을 높이는 상대 높임도 돼요. 나를 낮추는 말에는 이제 저나 소인, 뭐 지임, 과인, 말씀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상대 높임법 여기가 생각보다 빡세다 그래서요. 잘못된 높임법. 선생님은 머리카락 하얗게 새었다. 반말이잖아. 새시었다라고 하셔야 되고요. 말씀은 계시겠습니다. 안 됩니다. 이게 간접으로 높일 때는 무조건 시만 쓸 수 있습니다. 품절입니다. 품절이십니다. 품절입니다죠. 옷을 높이면 안 돼요. 아직 안 사서 그런 것 같아요. 저희 나라 안 되고 우리나라. 요거 되게 많이 나오는데 오시래가 왜 안 되냐면 선생님이 너 빨리 오시라고 하다를 줄임말이야. 그러면 선생님이 말한 거는 여기잖아. 여기를 높여야 돼요. 1번을 높여야 되는데 2번을 잘못 높였어. 너 오라고 하시다예요. 여기다 시를 집어넣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오라셔나 오라고 하셔를 써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발표 상황이면은 이제 어쨌든 발표 상황이면은 다 격식체를 쓰시는 게 맞아요. 했었어가 아니라 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격식체를 쓰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안부정문. 안부정문은 이제 여기서는 단순하거나 의지가 없는 거예요. 수영장에 갔는데 나 수영 못 하거든. 그럼 나는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못 들어가는 거예요. 수영할 줄 아는데 안 들어가는 거면은 이제 의지가 없는 거지. 그래서 안 하는 거는 의지가 없는 거고 못 하는 거는 상황이나 능력이 없는 거라고 봐요. 자, 근데
짧은 안부정문에는 못 쓰는 경우가 있어요. 네, 안 어른스럽다, 어른스럽지 않다는 되는데 안 어른스럽다 같은 말은 안 되고요. 자, 그다음에 부정의 의미가 없기도 해요. 야, 그 예쁘지 않니? 이러면 이제 안타를 썼지만 그 부정을 안 예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자, 그다음에 못 부정문이 있어요. 자, 못 부정문은 능력이나 의도가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명령이나 청유에는 쓰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면은 운동장이 못 넓다. 이런 뭐 어렵잖아. 못 먹자 이런 말들이 좀 어렵습니다. 자, 그다음에 인용. 네, 인용이 진짜 또 되게 많이 나와요. 우리가 인용으로 하면서 아주 많은 것들이 바뀌어요. 일단은 인용문을 쓰기 위해서는 직접 인용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쌍따옴표를 넣고 이제 그대로 쓰는 거죠. 라고를 붙이고요. 간접 인용은 내용은 그대로 가요. 내용은 그대로 가되 뒤에 고를 붙여서 이 안에 있는 말들을 조금 바꿔주는 느낌을 주는데, 성규는 나는 수지를 좋아해라고 말했다 한 라고를 넣어야 되잖아요. 성규는 자기가 해서 요거를 인칭을 바꿔버려요. 이렇게. 네, 이거는 3인칭 재개대명사죠. 자, 그다음에 지시 표현. 수지는 어제, 여기가 우리. 수지는 어제,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잖아요. 거기로 바꿔요. 거기가 자기의. 높임 표현도 바꿔요. 시를 빼요. 끝내시죠라고 했다. 끝내라고 했다. 이런 식으로. 네, 끝내라고는 이제 이게 고만 붙인 거예요. 자, 그다음에 시간 부사가 바뀌어요. 어제가 이제 목요일이었거든. 그러면은 어제, 오늘이면 이거 목요일이잖아. 네. 그러면 어제는 여전히 목요일이니까. 네. 이거 시간 부서는 요거 좀 달라볼게요. 내일이라고 해볼게요. 어제, 내일 이곳을. 그럼 내일은 금요일이잖아. 그럼 어제, 오늘 기준에서는 어제가 되는 거니까. 목요일, 어제, 오늘 그곳을 이렇게 써야 돼요. 이건 내일로 바꾸면 종결 의미가 바뀌어요. 구나라고 하면 온다고 이렇게. 간접 인용에 라고의 형태가 있는데 이다 아니다라는 말은 이라고 아니라고로 바뀌어요. 라고가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명령은 손대지 말라고. 이것도 라고가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손대지 말라에다가 고를 붙인 거예요. 네, 전화번호면 시 같은 경우는 없어요. 오라고 말했다. 청유도 잡아달라고, 잡아줘라고 했는데 잡아달라 말했다. 이런 식으로 갑니다. 자, 그리고 네, 여기 뒤에 여기 인용 조금 더 있는데 라고는 고로 가고요. 좋아라고, 좋다고, 학생이다라고, 그러니까 이다가 붙으면 이라고로 바뀌어요. 좋니, 좋냐고. 네, 하지마, 하지 말라고. 가자고. 구나, 착하다고. 이렇게 다 고가 붙는데 주의하셔야 되는 건 요거. 이다가 붙는 말들 조금만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제 같은 경우에는 엇을 붙이고요. 네, 엇을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네, 엇은 단절을 얘기해요. 밥을 먹었다 그러면 단순한 과거고요. 밥을 먹었었다 이러면 이제 지금 못 먹어야 돼요. 그냥 더는 해석하는 거예요. 그때 참 좋았더라 이렇게. 그 다음에 부사어들이 붙기도 하고요. 관형사형 어미가 있는데 이게 동사하고 형용사에 붙는 게 되게 달라요. 네, 그래서 요걸 이렇게 정리해놨어요. 요거는 이렇게 달라요. 현재냐 과거냐에 따라서 되게 다르기 때문에 풀은 해서 니은을 붙이면 이거 현재인데, 먹은 또는 이게 니은만 붙는 경우 뭐 있어요? 공부를 한 이래 버리면 얘는 과거예요. 공부를 하는 이러면 현재고. 그래서 요 니은이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반드시 좀 알아놔야 된다. 자, 그리고 되게 다양한 용법이 있는데 무조건 엇을 썼다고 이제 엇으로 되는 건 아니야. 나 오늘 저녁에 선생님한테 죽었다. 미래 확정. 네, 서법이라고 해요, 이런 걸. 현재는 문제에서 이렇게 많이 물어보진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시제 미래인 경우에는 get의 다양한 용법이 있는데 추측, 의지, 가능성, 완곡, 헤아림, 불만 이렇게 있는데, 네, 이거 약간 이렇게 멈춤하시고 적어 놓으세요. 이거 그냥 인터넷에 듣는 친구들은 이게 사전에 나와 있는 예시들이고요. 사실 추측, 의지, 가능성, 완곡, 헤아림, 불만을 잘 구별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근데 가끔 선생님이 이제 사전에 있는 예시를 내신에서 내시면서 이걸 그대로 내세요. 근데 내신 내면서 이제 쉽게 내면 그냥 이거 추측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다른, 이거는 미래가 아니다. 예를 들면 지금 부산에는 비가 오겠다. 이건 미래가 아니잖아. 이건 현재잖아. 이거 미래다 해서 이제 되게 쉽게, that is so easy, piece of cake하게 문제를 내시면 너무 쉬운 건데, 이거를 추측과 의지로 나눠서 구별을 하면 진짜 빡세지거든요. 이거 사전에 있는 예시니까 이거 스탑
적었고 외우세요 그냥. 문법은 외워야 되는 게 좀 있어. 외우라는 말 진짜 별로 안 좋아하는데 국어에서 외울 거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건 조금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네, 동작상이라는 게 있어요. 보조용언으로 만드는 건데, 네, 고 있다, 어가다, 아가다라는 말이 있어요. 밥을 먹고 있다. 네, 이러면은 이제 진행상이에요. 그 다음에 밥을 다 먹어가다. 이러면 현재상이고, 연결어미는 면서로 써요. 밥을 먹으면서 TV를 본다. 그러면 이제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밥을 먹느라고 뭐 똥을 좀 늦게 쌌다. 뭐 이러면은 이제 진행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버리다, 어버리다, 안에다, 어있다 이렇게 있는데, 고서 밥을 다 먹고서 영화를 보러 갔다. 고서가 이제 완료가 된 거고요. 밥을 다 먹어버리다 이러면은 또 있다, 또 뭐가 있어요? 그려 놓았다, 있다 이런 식으로 쓰면 완료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 있다는 그 중의적 표현이 있어요. 입거나 쓰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이게 완료상일 수 있어요. 양말을 신고 있다라고 하면 현재 이게 ing로 양말을 이제 신고 있는지 아니면 다 신은 상태인지를 알기가 좀 어려울 수 있다. 절대 시제하고 상대 시제라는 게 있어요. 요건 예시를 통해서 보면 되는데, 절대 시제는 선어말 어미로 등장해요. 극장 입구는 표를 사는 사람들이 많았었다. 어쨌든 이게 밖에 있는 절대 시제는 과거잖아. 많았었다 이거 과거잖아. 근데 이제 그거를 떠올리는 거야. 그럼 떠올리는 상황에서는 현재잖아. 표를 사는 사람들이 많았었다는 현재에서, 그러니까 과거를 회상한 다음에 그 과거 안에서 이게 현재로 진행되고 있단 말이지. 이거를 과거에서 과거로 가볼게. 극장 입구에는 표를 사던 사람이 많았었다는 과거를 해석한 다음에 다시 과거로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상대 시제는 관형사형 어미를 얘기하는 거고, 절대 시제는 선어말 어미를 얘기하는 건데, 내신에선 잘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피동하고 사동 제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피동 사동할 때 이제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뭐냐면, 피동하고 사동을 영화로 찍으면 똑같은 장면이 나와요. 네, 같은 장면이 나와요. 자, 보세요. 여기 한 사람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A가 A이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을 밧줄로 묶고 있어요. 이렇게 묶고 있어요. 야, B. 근데 이거를 보스가 시킨 거예요. C가 시켰어요. 만약에 A가 주인공이면 내가 밧줄로 묶은 거잖아요. 내가 한 거니까 능동이라고 그래요. 네, 능동이고 주동이라고 그래요. 그럼 얘가 이제 주인공이고 능동이고 주동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B가 주인공이다. B가 주인공을 당했잖아요. 그럼 B가 주인공이면 피동이라고 그래요. 영화를 보면 똑같아. 포커스가 다른 거야. 자, 밧줄로 묶다. 피동을 하면 밧줄에 묶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이제 얘한테 시킨 거, 얘가 주인공이야. 그럼 얘가 시켰잖아요. 얘를 사동이라고 불러요. 보스가 대건이에게 밧줄로 묶게 하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보스가 이제 주인공이니까. 그래서 누가 주인공이냐에 따라서 좀 다르다. 그럼 쓰는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시키는 사람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거나, 어쨌든 밧줄은 얘가 묶은 거잖아. 이걸 시키는 보스를 강조하기 위해서 쓰거나, 아니면 당하고 있는 사람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이유, 그런 의도에 따라서 쓰는 거지. 영화로 만들면 기본적으로 이제 같은 장면이 나온다가 포인트인 거고, 피동이라는 건 주체가 불분명하고, 그러니까 이걸 사실 누가 하는지 잘 모르거나 당하는 것을 강조하거나 주체를 좀 숨길 때 사용합니다. 내가 컵을 깼잖아. 근데 피동으로 쓴단 말이야. 엄마 컵이 깨졌어요. 이렇게. 누가 깼는지 모르게끔 하는 페이크를 치는 방법이 있다. 단형 피동과 장형 피동이 있는데, 이히리기를 넣거나 되다 라는 말을 좀 넣거나, 장형 피동은 이제 어지다나 개되다를 넣습니다. 이게 이히리기가 무조건 붙는 건 아니에요. 안 붙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 붙지 않는 것들이 있다. 예를 들면 잡다, 잡히다는 되지만 잡기다, 잡리다 이런 건 안 되잖아요. 자, 그다음에 능동하고의 대응. 일단은 대응되는 피동이나 능동문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능동만 있는 경우는 꾸중을 듣다. 꾸중이 들리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꾸중이 들리는 건, 칭찬이 들리다나 꾸중이 들리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내가 지나가다가 아빠가 나를 꾸짖는데 내가 그걸 우연히 들어야 돼. 꾸중이 들리다 하잖아 그게. 이거 뭐야? 아빠 뭐해? 나를 꾸짖네? 약간 이게 꾸중이 들리는 거라, 이거 능동만 있어요. 꾸중이 을 듣다예요. 꾸중이나 칭찬. 자, 그다음에 피동만 있는 게 있어요. 가시가 손에 박히다. 이거를 능동으로 바꾸면 되게 이상해져. 가시가 손에 박혔어. 능동으로 만들잖아. 내가 가시를 손에 박다예요. 약간 변태 같잖아. 그래서 가시가 손에 박히다나, 날씨가 풀리다.
주님께서 날씨를 풀다여야 돼요. 주체가 불분명하니까 이렇게 쓰기 좀 어렵단 말이야. 이런 것들은 좀 어렵다. 네,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이제 부르다가 불리다. 대건이는 과거에 뭐라고 이제 불렸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제 부르다, 불르이다, 불리다. 이거는 사실은 이가 붙은 거라고 보셔야 돼요. 이가 붙어서 불규칙 활용됐다고 봐요. 네, 자 그다음에 이중피동. 네, 믿겨지다, 찢겨지다, 작아지게 되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중피동 두 개예요. 믿다, 믿기다, 믿기어지다. 네, 이래서 이중피동이라 쓰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불필요한 피동은 허균에 의해 지어지다. 불필요하죠. 허균이 지은 거잖아. 지어지다는 건 뭔가 당해야 되는데 글한테 당할 수 없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은 네, 이제 좀 불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이중피동이 아닐 수 있어요. 사동의 피동형이라는 게 있는데, 자, 불이 밝다. 대건이가 불을 밝히다. 이러면 내가 밝혔잖아요. 그러니까 사동이야. 불이 대건이에게 밝히어지다. 그러면은 여기서 붙는 밝히다 할 때 희는 사동을 만드는 거고요. 어지다는 피동을 만드는 거예요. 사동의 피동형이라 가끔가다 쓸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멀다. 뭐 숙다라는 말은 없잖아요. 숙이다에서 보통 말이잖아요. 숙이다에다 어지라 붙여서 숙이어지다. 이거는 이가 애초에부터 들어있는 말이니까 이것도 이중피동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목적어가 있는 피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피동이 목적어가 없어. 을과를이 없어요. 경찰이 도둑을 잡다 등등. 도둑이 경찰에게 잡히다. 이런 목적어가 없는데 예외적으로 목적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걔에게 발을 물리다. 네, 이게 피동이거든요. 피동인데 이게 이제 당하는 거라 가지고. 그래서 을과 를이 있지만 피동일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사동은 시키는 거예요. 이희리기 우구추를 쓰거나 시키다나 개하다를 씁니다. 문장의 구조가 문장 성분이 늘어나요. 자, 그래서 이게 사동은 단형사동인 경우에는 직접 간접 둘 다 되는데, 네, 장형사동은 간접만 됩니다. 아이가 아빠에게 옷을 입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아이가 아빠한테 이제 막 옷을 이렇게 입혀주는 걸 수도 있고, 야 너 옷 입어, 이것도 입히다고 하거든. 근데 이제 개하다를 붙이면 무조건 간접만 돼요. 옷을 입게 하다라고 하면 말만 한 거야. 옷 입어라 이렇게. 대부분은 이제 목적어의 유무로 바뀌는데 가장 포인트는 개하다로 바뀌면은 사동이에요. 네, 얼마 전 모의고사 기출 문제인데, 자, 기업주들이 은행에 토지를 담보로 잡히고 돈을 빌렸다. 이게 사동이거든요. 그의 집은 채권자에게 담보로 잡혀있는 상황이다. 이건 피동이고, 담보로 잡히는 건 무조건 피동인 것 같은 느낌을 주는데 개하다로 바꿔볼게요. 기업주들이 은행의 토지를 담보로 잡게 하고 돈을 빌렸다. 기업주들이 은행의 토지를 담보로 잡게 하고 돈을 빌렸어요. 그럼 이거는 개하다가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럼 얘는 사동이고, 그의 집은 채권자들에게 담보로 잡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거 말이 안 된단 말이야. 개하다로 바뀔 수 없으면 피동이에요. 을을도 되지만 개하다로 바꿔보시는 것까지 들어가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이중피동은 가능하지만 불필요한 사동, 이중사동은 돼요. 그러니까 서다, 서이우다 해서 세우다 이건 되는데, 불필요한 사동이 있어요. 네, 이게 공부, 소개, 가동, 환기, 교육, 헤매, 금지. 그러니까 금지는 시키는 게 아니라 금지는 하는 거예요. 소개는 시키는 게 아니라 소개는 하는 거예요. 네, 교육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선생님이 어떤 아이를 알려줘. 그다음에 그 아이가 학생들을 알려줘. 요런 시스템이어야지 교육을 시키는 건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죠. 교육은 하는 거에 가까워요. 그래서 여기 있는 말들도 약간 멈추시고 이제 싹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사동으로 가면서 품사가 바뀔 때가 있어요. 낮다가 형용사인데 낮추다는 동사거든요. 그래서 품사가 이렇게 바뀌기도 한다. 자, 어휘적 사동은 되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문법 요소다. 피사동이 제일 어렵고요. 상대 덮임 선어말음이는 꼭 좀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간단하게 이제 복습 동영상이니까 이 정도 봤어요. 여기까지 할게요.